캠프콘은 함께 성장을 하기 위해 패스트 캠퍼스에서 만든 온라인 IT 컨퍼런스입니다.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밤은 함께 모여 성장을 빛내는 밤으로 저희와 함께 해보세요. 개발, AI, 데이터,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되며 전부 무료입니다. 전 2006년에 네이버에 신입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게임도 만들었고 커머스도 만들었고 애널리틱스 같은 분석 도구들도 좀 만들었고요. 14년도에 팀원으로 좀 이직을 했어요. 팀원으로 이직을 해서 저희가 그 개발에 필요한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표준화하고 개발하는 업무들 좀 맡았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네이버 파이낸셜로 이직해서 현재 이제 금융서비스 개발을 총괄로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를 작성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작성하실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까 해요. 이건 단어컨대 학력을 보지 않아요. 작년에 들어왔던 신입분들이 한 4분 정도 계시거든요. 저희 조직으로. 근데 사실 그 4분의 학력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이력서에 본 기억도 나지 않고 아마 적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기억하진 않아요. 성적 같은 경우는 좀 보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게 꾸준함의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체로는 학부 생활의 꾸준함은 이제 성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적은 좀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언어나 기술 같은 경우는 보긴 하지만 주요 지표는 아니에요. 특히 신입 같은 경우는 더더욱 주요 지표를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언어나 개발 환경은 바뀔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가 개발 언어 정도는 충분히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저희가 만약에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쓰는 언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왜 PHP를 배웠고 PHP를 주로 쓰고 있는지, PHP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대외 활동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추천은 드려요. 추천은 드리는데 이걸 하시면서 깨달음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내가 대외 활동, 어떤 과제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혹은 교육을 수료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겪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쳤고 그리고 그 결과, 사실 여기서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실패도 괜찮아요. 내가 못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그 과제가 파토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얻은 깨달음들은 있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과의 협업 과정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달음이 잘 적혀져 있는 이력서가 저는 조금 좋은 이력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작성해 주신 이력서는 그 면접의 그 대본이 되거든요. 면접은 사실 저도 되게 어려워요. 되게 일방적인 그 정보를 통해서 굉장히 불리한 싸움들을 하셔야 돼요. 그 신입 면접을 보게 되면 지금 뽑게 되는 신입사원들을 바로 현업에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지, 뽑는 신입분들을 열심히 교육을 해서 천천히 교육하고 나중에 이제 현업에 투입해도 되는 여유로운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채와 수시 채용 사이에서 약간의 좀 니즈들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공채 같은 경우 저희가 굉장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제가 면접관이었을 때 지금 보고 있는 면접자가 저희 조직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보통 수시 채용 같은 경우는 해당 조직에서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지금 진행하고 있는 면접자가 저희 조직으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면접을 진행을 하다 보면 약간씩 그런 아쉬움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조금 부족한데 조금만 더 대답을 잘해주면은 합격 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공채 같은 경우는 이제 협업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하지만 이제 다른 CS 기초적인 내용에 있어서 다른 유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수시 채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핏에 맞는 것에 대해서 조금 중심을 두는 경우도 종종 생겨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우리 조직으로 왔을 때 충분히 우리 조직은 나는 이 친구를 케어시켜서 교육시켜서 우리 팀에 잘 적응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 조금 가산점을 줘서 합격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게임을 하시면 버프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버프가 2개가 쌓일 거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한 3년 정도 쌓입니다. 그 무제한 질문과 무제한 실수라는 버프가 쌓여요. 내 생각으로 이 2가지 버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질문 같은 경우도 되게 사실 부끄러운 거 저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와서 이거 내가 물어봐도 되나?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나? 이런 거 되게 걱정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 안 하시고 열심히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수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안전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수하면서 되게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실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생각해서 좋은 게 난이도가 높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향이 큰 업무를 들이지 않아요.
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커버가 되는 업무들을 드리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대체 가능한 개발자가 되셔야 돼요. 20년 전에 어떤 것들이 유행을 했냐면요. 되게 난해한 코드, 되게 쓰지 않는 기술들을 적어서 나는 절대로 잘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게 안 먹히죠. 그냥 아예 시스템을 통째로 갈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대체 가능한 코드, 남들이 읽기 쉬운 코드로 대체 가능한 개발자가 되시고요. 또 다른 기회를 얻으세요. 새로운 기회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코드를 짜시면 계속 여러분만 그 코드를 짜셔야 돼요. 학점보다는 대외 활동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학점이든 대외 활동이든 내가 배운 거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얻었는지는 이력서에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수강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어디 졸업했음, 나는 그래서 뭘 할 수 있음, 그리고 어떤 부트캠프를 참여했음. 이것보다는 어떤 것이든 내가 어떤 것들을 수강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혹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를 적어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개발자들끼리도 사실 그 커뮤니티가 되게 많은데 최근에는 FE랑 B랑 되게 핫하더라고요. 요즘은 FE도 마찬가지로 BFF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약간 백엔드로 하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백엔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되게 그 데이터를 마이크로하게 넘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강해요. 예전처럼 F에서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좀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발자로서 지켜야 될 기본은 아까 말씀드린 그 왜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짠 코드가 맞나? 이 고민 꼭 하셔야 돼요. 저는 우선 전공자고요. 2018년 하반기에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학점은 엄청 평범한 그냥 3.5 딱 맞추고 졸업을 했습니다. 대외 활동 중에 한국대학생 IT경영학회라는 곳에서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핀테크 쪽 금융권 좀 준비했어가지고 대기업 소프트웨어 경시대회에서 최우수를 탄 경험이 있고 교내 공모전 수상은 몇 차례 했었습니다. 저도 부트캠프 7개월 수료했었습니다. 저는 엄청 이직을 많이 했어요. 되게 조각 경력이 이게 보일 수도 있는데 각 양력을 거치면서 많은 걸 얻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회사로 이제 인턴으로 20명 규모의 아주 작은 회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핀테크에 대해서 실무적인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7개월 과정이 이제 끝나고 중소기업인 계시는 회사에 되게 쉽게 입사를 하게 됩니다. 쉽게 입사를 했던 탓일 수도 있고 같이 이제 취업 준비했던 친구들이 너무 잘 간 케이스를 본 것도 그렇고 해서 갑자기 좀 연봉 복지 처우가 괜찮은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 다니다가 퇴사를 결정합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퇴사를 했는데 취업 준비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6개월은 계속 핀테크 회사만 지원을 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에는 이제 묻지마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오토웨버라는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그쪽에서는 이제 내비게이션 기반 개발을 했고 개발 언어는 C++를 썼습니다. 참고로 저는 자바 스프링 기반 백엔드 개발자인데 이 회사에서 저를 왜 뽑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저는 C++ 개발자로서 1년을 일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 강점은 핀테크에 있고 저는 자바 기술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데 내비게이션 기반의 C++로서는 커리어가 좀 한정적이고 제가 원하는 그런 그림은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직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퇴근 이후에도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이직 준비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티몬이라는 회사에 공고를 보게 됐고 그쪽에 정산 개발팀 그러니까 핀테크 관련된 팀에 TO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지원하게 되어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기서 1년 7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저를 좋게 봐주신 헤드헌터 분이 연락을 주셨고 전 지마켓이라는 곳에 연결을 해주셨어요. 현재는 2년째 재직 중입니다. 지마켓에 들어오면서 패스트 캠퍼스에서 멘토를 같이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멘토도 지금 한 2년째 벌써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수강생, 수료생들 많이 뵙었고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고 어떻게 취업하고 계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보는 기준을 한 4가지로만 딱 추려봤어요. 이 회사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러니까 내 강점과 장점으로 차별화 가능한 비즈니스 영역인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아직은 차별화할 게 없으면 관심 분야로 커리어로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가니까 그쪽으로 가져가는 게 흥미가 생겨서 결국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 스택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세요. 제 소신적인 발언이지만 현재는 지금 아무래도 자바가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파이썬이나 뭐 다양한 언어들이 많지만 지금 많은 TO들은 자바 쪽 개발자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맞지 않은 도메인, 원하지 않은 도메인을 했어도 자바를 정말 잘한다. 그러면은 그쪽 회사에서 괜찮은 쪽으로 또 이직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마이너한 언어, 지금은 좀 마이너한 언어들 되게 많죠. 옛날 언어들, 그리고 레거시가 많은 프로젝트, 뭐 PHP, JSP 이런 것들이 많은 회사들은 개발 커리어가 뭉개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수가 있는지 좀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채용 공고를 엄청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계속 똑같은 회사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회사는 그만큼 퇴사자가 많다. 두 번째, 채용 공고에 기술 스택이 중구난방이다. 여기 분명히 백엔드 개발자 채용한다고 써서 들어왔는데 뭐 리액트가 써 있고 뭐 자바스크립트가 써 있고 그러네. 이거는 풀스택으로 다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채용 공고에 적혀 있는 게 너무 없다. 개발팀이 정말 없거나 소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개발 인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체 인원이 너무 적고 매출액이 너무 적고 혹은 투자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런 경우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망하는 회사도 되게 많이 봤고, 네, 그런 부분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에 면접자가 개발자가 아닐 경우 좋지 않을 경우가 높습니다. 이제 실무진이 많이 없을 경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을 경우 면접자의 비개발자들이 들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접 시에서 해야 될 행동인데 많이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수가 몇 명인지, 팀 구성은 어떤지, 기술 스택이 어떤지, R&R이 확실한지, 체계가 좀 있는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은 정말 그 회사랑 나랑 핏을 맞추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잘 본인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이 됐어요.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입사 때까지 좀 위에서 몇 가지가 걸려서 좀 의심을 품고 입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죠. 첫 번째, 면접 때 들었던 내용들과 일치하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네, 연봉, 복지, 처우, 업무 환경 들어갔는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 좀 서브적인 일을 담당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완벽을 기대하고 되게 정리하고 메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간단한 일도 꼼꼼하게 처리하길 바라고, 한번 배운 일은 다음번에 또 잘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물어보지 않는 걸 싫어해요. 반대로. 그러니까 꼭 물어보고 하고 그러시길 좀 바랍니다.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에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아웃풋은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습득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의적으로 많이 기술을 습득하려고 뭐 스터디도 하고 그러는데, 타의적으로도 사실 회사에서 많이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는 백엔드 개발자지만 이제 어드민 페이지 프론트 작업은 제가 했었고, 뭐 사내 사이트 프로젝트에서도 프론트적인 개발도 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와 관련 없는 그런 개발 기술들을 활용할지 모르니까 개인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강의라든지 이런 거 들으면서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좋은 개발자 성장을 위한 목표 설정인데요. 우선 저는 백엔드 개발자니까 백엔드 개발자로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좋겠더라 생각이 드는 것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녁 시간 동안 성장하느라 함께 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부트캠프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